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여행 8번째 날을 시작했는데요. 근처에 모스크가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늘은 그랜드 바자르와 성 소피아 성당, 블루 모스크를 보게 될 일정이 있어서 기대가 좀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인 그랜드 바자르 앞인데요. 처음에 이곳은 실크 무역상들이 물건을 팔면서 낙타와 함께 잠시 쉬어가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무역을 중개하면서 상인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들의 묵을 숙소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숙소에는 상인들을 위한 사원과 목욕탕, 그리고 말과 낙타를 위한 우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랜드 바자르 안에는 약 4천여 개의 가게와 60개 정도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가게에서는 주로 보석과 카펫, 그리고 가죽, 튀르키예의 디저트인 딜라이트 등의 상품을 파는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페와 레스토랑도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시장에서 튀르키예의 전통차인 차이를 배달하는 분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관광객들에게 길도 안내해주고 차도 배달하는 모습이 굉장히 분주해 보였습니다. 시장 안은 좁은 길이 많고,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번호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매장들이 번호로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가셔서 혹시라도 길을 잃게 되면 가게 상인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길을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랜드 바자르 구경을 실컷 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던 장소로 갑니다. 그랜드 바자르 구경을 마치고 이제 블루 모스크를 보러 갑니다. 술탄 아흐메트 사원은 3천여 개의 모스크가 있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이것은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슬람의 우위를 나타나기 위해서 성 소피아 성당의 양식을 모방해서 발전시킨 회교사원이라고 합니다. 사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 내부의 벽과 기둥이 온통 푸른색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화려한 푸른색 타일 덕분에 블루 모스크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고요. 현재는 원래 명칭인 술탄 아흐멧 1세 사원이라는 말보다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지요. 조그만 창문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있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굉장히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더라고요. 튀르키예를 여행하다 보면 가끔씩 기도를 알리는 아잔이라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일생에 한 번쯤은 메카에 대한 성지 순례를 해야 하는데, 블루 모스크는 성지 순례의 출발지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원이라고 합니다. 술탄들은 중요한 종교적 선언 시에 이 사원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블루 모스크 구경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요. 이곳에 들어올 때는 이곳이 사원이므로 남자는 긴 바지를 입어야 하고요. 여자는 머리에 히잡을 둘러야 하지만 스카프나 머플러로 머리를 감싸 두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루 모스크는 6개의 높은 첨탑과 여러 개의 모스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최고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6개 첨탑은 이슬람교도가 지키는 1일 5회의 기도와 술탄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블루 모스크 구경을 마치고 나와서 파란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쉬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보이는 성 소피아 성당을 구경하러 들어갑니다. 성 소피아 성당은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지요. 6세기의 기독교 대성당으로 완공되어서 15세기의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비잔틴 문화예술의 정수 같은 건축물입니다. 한때 박물관으로 개방되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2020년 7월에 다시 모스크로 그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성 소피아 성당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내부 규모가 엄청 크고 무지 아름다운 성당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서예 원판이 보이네요. 성 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면서 성당 주위에 첨탑을 세우고 그리고 내부의 모자이크화를 회벽과 코란의 문자들로 다 덮어버렸는데요. 내부를 관람하다 보면 그 흔적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장의 원형돔 모양이 무지 멋지지요. 조명을 지탱하고 있는 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조명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당 가운데에는 어떠한 기둥도 없이 도무로 실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건축 기술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당 구경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 소피아 성당에서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를 보고서 성당 구경을 마칩니다. 블루모스크와 성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튀르키예의 젊음이 숨쉬고 있다는 신시가지 구경을 하러 갑니다. 이번 여행에서 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 테오도시우스 성벽입니다. 이 성벽은 해저를 갖추고 있고 삼중의 벽으로 콘스탄티노플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동로마 제국을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던 성벽이었죠. 어느 누구도 이 성벽을 넘을 수 없었는데 1453년에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성의 해자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 보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이스탄불 신시가지의 중심인 탁심 광장을 거쳐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옵션 투어의 하나인 이스탄불 야경 투어를 하기 위해 이제 트램을 타러 갑니다. 신시가지의 번화가인 이스티클랄 거리를 가기 위해서 트램을 탔는데요. 와,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투르크 군대가 전쟁터에서 돌진하던 모습이 연상되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거리를 구경했는데요. 이 신시가지에는 서점과 갤러리, 그리고 영화관, 카페 등 젊음의 도시였습니다. 저는 드럼스틱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다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하나 건졌습니다.
60m가 넘는 갈라타탑 꼭대기에서는 골든홀과 보스포러스 해협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탑은 요새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여행으로 왔다면 저도 여기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셨을 텐데 아쉽네요. 가이드님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준 집입니다. 골든혼에 세운 약 500m 길이의 갈라타 다리인데요. 이 다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위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참 이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갈라타 다리 아래에 있는 가게에서 가이드님이 시원한 맥주와 고등어 케밥을 사주셨는데요. 고등어 케밥은 너무 비려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스탄불의 야경이 참으로 아름답네요. 튀르키예의 마지막 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행 마지막 날인데요. 아침 식사를 하고 선물 가게를 들른 후에 배를 타러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갑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해협인데요. 길이는 약 30km이고요. 폭이 가장 좁은 곳은 750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해협은 오랫동안 군사적인 요충지로 알려져 왔고요. 그리고 해협의 항공권을 둘러싼 해협 문제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었죠.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돌마바흐체 궁전을 보러 갑니다. 오스만 제국 후기에 술탄이 살았던 돌마바흐체 궁전을 가고 있는데요. 이 돌마바흐체라는 이름은 튀르키예 말로 뜰로 가득 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닮은 화려한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원래 목조 건물이었는데요.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복구할 때에 잘 다듬어진 대리석을 사용하여 유럽 스타일을 본따 지었다고 합니다. 지상 2층인 본관 건물은 접견실과 술탄과 그의 가족들의 공간, 그리고 연회장 등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특히 건물 내부의 장식 중에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선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내 촬영이 안 돼서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습니다. 바다와 연결된 궁전의 문이 참 아름답죠. 돌마버체 궁전 구경을 끝으로 튀르키예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은 인천공항만큼이나 꽤 넓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여름 휴가철이라 그런지 관광객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한 패키지 여행이었는데요. 함께 한 분들이 너무 좋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함께 여행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공기의 이착륙 모습을 끝으로 영상을 모두 마칩니다.